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나스닥 포함해서 국내 증시까지도 오늘 큰 조정, 큰 폭락을 맞이하게 됐네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근데 이게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 폭락이라고 하죠. 예, 많이 안 나와요. 큰 폭락을 최근 반년 동안 두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이런 폭락이 수치적으로나 데이터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한번 폭락이 나오고 좀 한 6개월, 1년 정도 진정됐다가 뭐 악재가 터지면 다시 하락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처럼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예상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왜 나오냐면 이건 이제 빠르게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런 하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이 실제로 문을 닫고 영업이익이 막 줄어들고 하면 이제 무서워서 던지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런 선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차트가 우리 아시겠지만 이 투자 붐을 일으키면서 거래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매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했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매물이 이 구간 가운데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샀던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봤을 것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 뭐 설문조사도 가끔씩 하고 하면 손절을 대부분 안 해요. 8, 90%는 올해 초반까지도 손절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이제 1월 달에 폭락하고 나서 이제 시장에 어떤 매력이 없어지니까 여기 있던 매물들이 여기서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 매물들이 나가는 시간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매물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고꾸라진다라는 그런 차트적인 분석은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마 여기까지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사실 금리 인상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으로 뭐 기업들이 막 갑자기 쓰러지고 피픽 무너지고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걸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 경험상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까지 시장에 압박을 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꽤 많이 폭락을 했던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근데 또 최근에 우리가 시장을 보셨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횡령 사건 이런 거 많이 터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핑계고 항상 세력은 뭔가 할 때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핑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세력들이 지금 털고 있다. 이건 일부러 누르고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기업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하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기업들이 방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까지 기업들이 돈을 완전 쓸어 담았어요. 여러분 구리값 그 차트만 보셔도 구리값이 계속적으로 반등하면서 올해 초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구리값이에요. 그리고 원유값도 포함이 되고요. 기름값도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그런 종합적인 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회사 상태가 단번에 무너진다? 금리 한번 올렸다고 싹 도산해버린다? 그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정부 정책 같은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번 주에는 최소한 저번 주까지 큰 폭락이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최소한 어떤 증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됐어요. 안 그래도 이제 외환 자금을 이렇게 막 투입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긴 했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지금까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락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반등의 힘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뭐죠? 공포예요. 그래서 뭐 낙엽만 떨어져도 이렇게 폭락하는 분위기 나오는 거고 미국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760조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시초부터 이탈해서 밀어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가 골 때려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뭐 GDP가 뭐 이게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국민 총소득이 낮아질 거다. 기업이 그만큼 뭐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장난인 게 뭐냐면 GDP와 미국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요. 주식에 그 비교 지표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GDP가 이 정도로 성장할 때 주식은 얼만큼 성장했냐라는 비교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구해왔지만 수치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이게 GDP고 이게 주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주식이요. GDP의 가치를 훨씬 오래 전부터 뛰어넘었습니다. 자, 근데 GDP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진다? 이거 떨어지면요, 여기까지 폭락해야 됩니다. 이거 맞추려면요. 애초에 비율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폭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폭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 폭락이 심한 상태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든 아무튼 긍정적이지만 않으면 그게 이렇게 커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낙엽 하나 떨어져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테슬라가 뭐 연속적으로 급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말장난이죠. 사실 이것도 뭐 연속적으로 급락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여기도 연속적으로 급락했고 여기도 그렇고 요거 급락했다고 뭐 연속 며칠 동안 뭐 폭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폭락이 아닌 건 아니죠. 이제 폭락이다 하면 폭락으로 보이는 거고 또 살짝 조정 받았다 하면 또 조정으로 받았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이 저항대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 여기 있는 이제 그 공포 심리 때문에 뭐만 툭 쳐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이 지금 안정이 되려면요. 한 달은 그냥 보내야 돼요. 한 달 뒤면요. 이런 투매가 이제 좀 잦아집니다. 안 나와요. 그냥 평상시의 흐름을 좀 찾아가는 그림으로 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폭락 상황에서의 그 연장선상에 있고 아직까지도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반등도 또 이러다가 갑자기 세게 한번 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됐다가 또 폭락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식들이 나름대로 지금 싼 가격에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살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막 의미를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어떤 좀 조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나름대로 뭔가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딱 눈에 보이는 투자자들이 안심시킬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원전을 팔러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원전을 이제 뭐 수주를 받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원전 관련주가 많이 나왔으니까 원전 관련주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조금씩 몇 개 움직였잖아요. 예, 원전 관련주가 지금 엄청나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이게 시장의 좀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초 그리고 작년 8월일 때 원전이 올라가면 뭐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반등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시장에 돈들이 돌아서 나름대로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쉽지만 원전이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부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BHI라든지 얘네가 조금씩은 상승해주면서 주식을 방어해주고 있는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어제까지 해서 바이오도 계속적으로 툭툭 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삼성전자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가격을 분석해 놓은 라인이 여기인데 제가 분석해 놓은 라인을 이탈했어요. 자, 그럼 이게 이탈해서 야 이거 이탈했으니까 망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평상시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 지지 라인을 어지간하면 받았을 거예요. 전 판단은 그래요. 어지간하면 받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해서 사람들이 막 물량을 던지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았냐면 우리 주식 열풍 불 때 사람들이 어떤 거 많이 샀습니까? 사자 하면서 뭘 많이 샀어요? 얘를 많이 샀죠.
그럼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이 단번에 팔까요? 회사가 건재하고 매출도 잘 내고 기술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잘 팔지를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지 라인이 이탈하면서 공포 심리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매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요? 무서우니까요. 그 공포 심리 때문에 사실상 지지선을 이길 만한 공포 심리가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여기서 높은 확률로 다시 지지선 위로 안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매출이에요. 자, 제가 가끔씩 삼성전자는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은요, 이 매출과 함께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요. 이건 뭐 재료로 뭐 올리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특수하게 이제 그 열풍이 불어서 사자 열풍이 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이전에 원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 매출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017년도 때 확 늘어났죠. 이때 부품 수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확 늘어났다가 매출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매출이 늘어나려고 하려니까 툭 쳤다가 다시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제서야 또 반응을 이건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했죠. 반응을 이제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삼성전자 각도를 한번 보세요. 올라봤자 한 45도 각도 되나요? 근데 여기는 거의 이제 위로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내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눌렀고 다시 일시적으로는 더 눌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다시 이제 이게 흐름을 맞춰서 가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우량주는 매출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네, 망설이지 않고 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제 팔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패닉셀이 일어나서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한 달 안에 다시 가격을 회복하면 다시 이 아래로는 어지간하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하락, 오늘과 같은 하락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폭락을 하면요, 사람들이 멘탈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멘탈이 나갔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던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하락했죠. 반등 세죠. 그러다 폭락 또 나오잖아요. 또 옆으로 가다 폭락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약간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폭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 또 폭락 나오잖아요. 이때도 압박이 사실 심했죠. 여기서 이제 삼중바닥 깼기 때문에 확실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런 조정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도 미국장이 방어해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안정화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현재 테슬라는 뭐 실적 어쩌고 하면서 뭐 좋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1분기와 2분기 실적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인 매출이 지켜주면요, 주식은요, 잃었던 가격을 금세 또 회복해 줍니다. 매출이 주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매출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